자, 오늘 찬란한 노후 시간 새롭게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노후 재무 목표 달성을 도와드릴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오, 예, 저는 진이를 깨울 자스민 이수환입니다. 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찬란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연금 준비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개인연금 하나씩은 가지고들 계실 텐데 연금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금액을 내고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가입은 하고 있지만 내 연금이 어떻게 운영돼서 연금을 개시했을 때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개인연금의 종류와 운영 방법 그리고 각자 가입한 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내가 연금에 가입을 했다면 연금액이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연금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건지까지는 잘 체크 안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고객분들께 노후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면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하시는 분들조차 내가 가입한 연금이 어떤 연금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어떤 연금은 그대로 납입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연금은 수시로 금액이 변동돼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운영이 시원치 않으면 변경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연금의 운영 방법이나 이대로 가면 노후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등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있었습니다. 운용이 시원치 않으면 변경해야 되는 거라고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가입한 연금을 바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중간에 체크를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체크를 해도 내 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입하고 있는 연금의 특성을 알면 연금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그러면 연금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는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운영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이자가 정해져 있는 연금과 운영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지는 연금이 있고요. 네. 세금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연금 개시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연금이 있습니다. 일단 언뜻 들어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 그중에 어떤 걸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이름을 보면 되는데요. 연금 상품 이름에 변액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펀드에 투자되는 연금으로 운영 수익률에 따라 연금 금액이 변동되는 비과세 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품 이름에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액이나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정해진 금리나 최저보증 금액이 들어가 있는 비과세 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름을 보면 내 연금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오늘 사실 들으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오늘 볼륨 높이신 분들의 뭔가 관심사는 그걸 거예요. 그래서 내 연금액을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 얘기해 주세요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변액연금 같은 경우 운영 방법을 보면요. 네.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서 일정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여러 가지 펀드에 투자하는데 네. 펀드 수익률에 따라 연금 액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죠.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게 되고 투자 수익률이 안 좋으면 나중에 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죠. 그래서 펀드들을 중간중간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향후 연금을 많이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내 연금의 수익률을 확인하시고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펀드를 변경한다거나 전반적으로 수익이 안 좋은 펀드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수익률이 좋은 펀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시납, 거치형 변액연금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일단은 변경이 필요한 건데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시납 변액연금이 수익률이 좋은 펀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펀드의 구성은 똑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펀드 운영사에 따라서도 잘 된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내 상품 자체에 있는 펀드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상품 운영이 좋은 이제 변액연금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일시납으로 그냥 한 번에 그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일시납 변액연금으로 하시면 부담이 줄어드시죠. 예. 그렇군요. 예.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이 있는 연금인지 보증 금액이 없는 펀드에 운영되는 연금인지 체크하시고요. 최저 보증이 있는 연금인 경우는 대부분이 최저금리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연금액이 원금 정도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금은 가입 중이시라면 운영 수익이 좋은 연금저축 펀드로 이동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도 가능한 거예요? 네, 이동도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은행에서 운영했던 연금 신탁,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 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의 연금 저축 펀드, 요 세 가지를 지금은 금융사의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해서 그 가입자가 휴대폰 앱으로 원하고자 하는 금융사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내가 이동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보통 내가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은 해지부터 고려를 많이들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새롭게 다른 거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펀드 변경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일단 내가 펀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변경도 가능하지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투자형 상품 자체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연금 상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로 운영이 되면서 연금 금액은 연 5에서 7% 보증을 해주는 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즉 펀드에 투자되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도 5에서 7% 정도는 연금 개시지 보증을 꼭 해주겠다는 거죠. 또 AI가 대신 펀드 변경을 해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건 개인연금을 선택할 때 나한테 꼭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중에는 너무 다양한 연금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되도록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보증형 연금 상품은 어떤 상황이라도 연금 수령 시 때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그렇죠. 가입한 시점에서. 보증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중도에 해지됐을 때는 보증이 안 된다는 점. 원래 해약 환급금 그 부분이 적용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증형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중간에 내 수익률 왜 이래? 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건 그냥 눈을 감고 계시면 된다. 네, 상관없이 끝까지만 유지를 하면 보증되는 그 부분은 지켜진다라는 네, 거네요. 확정됩니다. 그럼 중간에 안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렇죠? 끝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모든 연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보증형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의 수익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해지 환급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는 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연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상황에 따라 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미 내가 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금이 그냥 그대로 굴러가도록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보다도 좀 더 풍성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릴 거고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나의 전문가가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샵 0999 문자창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함께 상담을 해주신 그러니까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생 비혼을 생각하는 독신주의자입니다. 대학교 3학년부터 결혼은 안 한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녔는데 주변에서는 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을걸?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까지 생각을 고쳐먹기는커녕 오히려 독신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더 확고하게 다진 상태입니다. 결혼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돈 관리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최근 퇴직을 앞둔 아버지께서 준비하지 못한 노후를 불안해하시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노후는 미리 탄탄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키 전문가님들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주변의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버지께서 잘 준비해 놓으신 모습을 보고 나도 그래야겠다 이러면 더 좋았겠지만 아버님의 상황이 이제 본인의 노후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좀 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사연자분의 찬란한 노후를 위해 두 분이 어떤 도움을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사연자분의 재무 관리 상황이 어떤지부터 볼까요? 네, 저희가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서 재무관리 상황부터 점검을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계획적으로 돈 관리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정확하게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를 버는지조차요? 그렇죠. 특히 한 달 급여를 전부 계획 없이 쓰고 있어서 월급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는 상태다 보니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저축해서 깨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축을 하고는 있는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축에서 이렇게 슬며시 빼는 거죠. 네, 저축을 그때 깨는 거죠. 한 달 급여를 계획 없이 전부 쓰신다. 일단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연자분은 11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평균 소득을 보니 430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많네요. 예,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월세로 60만 원을 내면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대출은 없으셨는데 교직원 공제 50만 원, 주거래 은행 적금으로 80만 원 정도는 하고 계셨고요. 월세 및 각종 공과금 포함한 생활비를 140만 원 정도 쓰셨고 보장성 보험료로 2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저축 포함한 지출이 290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이시군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결혼 계획이 없으셔서 일단 다행이긴 한데 지출되는 항목 중에 생활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월세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이면 1년이면 720만 원, 그리고 10년이면 7,200만 원. 이게 다 그냥 나가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나 봅니다. 지출이 290만 원이세요. 남은 돈이 140만 원인데 왜 매달 뭔가 저금되는 게 없었을까요? 이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저축의 목적과 기간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그냥 흐지부지 쓰신 거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본인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진이가 이렇게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어디다 쓰셨어요 하셨으면 굉장히 무서우셨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소득이 여유롭다 보니 60만 원이라는 월세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으셨다가 지난 11년간 없어진 약 8천만 원이라는 아까운 돈을 보면서 한동안 말씀이 없었는데요. 네. 이후 떨리는 목소리로 이 돈이면 부족한 아버지 노후 자금에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후회와 안도가 음.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11년 동안 낭비한 돈이 8천만 원이야? 그거를 이제 계산을 다 하고 나면 8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아버님 노후 자금에 좀 보탰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참 효녀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앞서 2부에서 살펴봤던 두 분이 만나서 솔루션을 전해준 이분.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드리면요. 30대 중반의 독신 여성이셨습니다. 퇴직을 앞둔 아버지께서 본인 노후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걸 보고 나는 잘 되어 있나? 라는 걱정이 슬며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을 만나 뵙기를 요청하셨고 수입이 넉넉한 편이셨습니다. 근데 주거 비용과 목표 없는 저축으로 생각 없이 소비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죠.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버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적은데 이상하게 모이는 돈이 없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계획 없이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두 분이 어떻게 솔루션을 주실까? 이런 이야기들을 잠시 후 3부에서 나눠보자라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이제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분? 우선 급여 1년치를 모아서 월 평균을 내서 고정적인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네. 불필요한 누수 자금이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요.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서를 보면서 누수 자금을 파악하고 한 달 사용할 생활비와 용돈을 정해드렸습니다. 목표가 없으시다 보니 단기 저축만 하시고 저축이 만기되면 소비하는 생활을 반복하셨는데요. 네.
또 그렇게 안 되게 목표 자금 설정부터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서를 통해서 소비 습관을 알아보는 그렇죠.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정적인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누수 자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고정적인 저축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목표 자금 설정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목표 자금 설정은 어떻게 해요? 네,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기 목표, 단기 재무 목표는 현재 월세방을 전세로 전환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중기 목표는 네. 효율적으로 저축을 개선하고 마지막 장기 노후 관련된 부분인데 단기 중기가 합쳐져서 나오는 목표인 만큼 네. 한 번의 장기 목표는 설정이 되지 않지만 이후에 두 번, 세 번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 그대로 따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랑은 상황이 다르네요. 일단은 단기 목표부터가 이분한테 정확히 맞는 그런 목표를 잡아주셨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죠. 현재 금융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현금 자산들이 꽤 있으셨는데요. 공제 및 적금에 들어있는 돈이 7천만 원 정도 되셨고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수시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걸 다 모으고 가지고 있는 보험이 갱신특약으로 이루어진 종신보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히 해지하고 그 환급금이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기준의 소형 평수 빌라 전세 자금이 2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부족 자금은 전세 대출을 우선 이용하시다가 돈이 모이는 대로 갚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게 되면 매달 월세로 나가던 60만 원의 저축 여력이 생기시는데 네. 그 돈은 장기 목적 자금으로 저축하시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월세를 전세로 옮기면 저축 여력까지 생길 수 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없어지니까요. 자, 앞서 사연자분이 종신보험을 갖고 계셔서 이걸 과감히 해지했다라고 하셨는데 보험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네, 이 부분은 단기 목표에 대한 부분인데 네. 과거 사연자분 어머니께서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음.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품인데 네. 현재 지금 사연자분과는 상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분에게 필요한 보험은 그것보다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다칠 경우를 위한 질병, 상해 그리고 간병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특약들도 모두 갱신형 3년 내지는 5년마다 올라가는 걸 말씀합니다. 네. 갱신형으로 돼 있어서 이 보험은 해지해서 전세자금에 단기자금으로 보탰고요. 3대 진단금, 암진단금, 혈관진단금을 얘기합니다. 3대 진단금 위주의 종합건강보험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되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끔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장기 요양보험과 치매 간병보험, 본인이 이제 노후가 됐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보험이거든요. 준비해서 혼자 사실 노후를 위한 보장으로 세팅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팁들이 나왔는데 내가 나중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 혼자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 요양보험, 치매 간병보험 요거를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분한테는 종신보험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요즘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맞고 어떤 분들한테 맞지 않을까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사망을 보장을 해주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고 시에 사망보험금이 내 가족들을 위해 필요하신 분들, 가장 같은 경우죠. 외벌이 가장 같은 경우. 예, 근데 요즘은 또 맞벌이들을 하셔가지고 네네. 저 없어도 우리 와이프가 더 잘 벌어요 이런 분도 계시긴 하시지만 네네. 예,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혹시 부고 시에 내 가족들에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죠. 이분은 그럼 결혼도 하실 생각이 없고 하니까 사실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꿈 자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네요. 종합건강보험과 간병 및 치매보험으로 노후를 위한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첫 번째 재무 목표인 월세방을 전세로 바꿔드렸고요. 저축 개선이 필요해요. 중기 목표라고 하셨던. 네. 네.
현재 사연자분이 미혼이시잖아요. 그죠. 미혼일수록 연말이면 공제받을 부분이 되게 적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직원 공제와 은행 적금에 치중되어 있던 저축 금액을 연금저축 펀드 가입을 하게 도와드렸고요. 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정해드렸고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경우를 대비해서 노후 준비 보강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2배로 저축을 하셔야 하는데요.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그런데 수익률도 좀 좋으셔야 되겠죠. 그럼요. 그걸 챙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금 금액을 보증해 주면서 펀드 투자로 운영되는 변액연금 보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옮기게 되면서 매달 월세로 나가던 60만 원의 저축 여력이 생기시고요. 네. 여기에 공제 및 적금으로 나가던 130만 원 중에서 90만 원 중을 아까 60만 원에 더해서 150만 원을 비과세 연금으로 준비해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비과세 연금으로 65세부터 매월 150만 원을 종신토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그것만으로 그러니까는 단기 목표만을 잡은 것만으로도 65세부터 매월 150만 원씩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좋네요. 그리고요. 거기에 연금 펀드 및 퇴직연금으로는 연 80만 원 정도 수령 예상되고요. 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했을 때 월 90만 원 정도 수령을 예상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총 월 320만 원의 든든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 드렸습니다. 부럽네요. 무엇보다 생활비, 연금,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100만 원이 넘는 여유가 있으세요. 이 돈도 흐지부지 쓰지 마시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단기 적금,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위한 이벤트 적금 이렇게 나눠서 목적이 있는 저축으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월세로 나가고 있는 60만 원 말고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으시니까 이 대출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뭔가 쓸데없는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하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그죠? 네. 송세훈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노후연금이 교직원 그쵸. 연금이 있었겠지만 네.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개인 국민연금을 중간에 그죠.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점검을 해본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자세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제도권 연금이기 때문에 그죠.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연금을 내가 더 내고자 할 때는 추가납, 혹은 연금을 수령할 때 빨리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연금을 불입했어도.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그거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이 시간을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내가 노후의 생활비 지금 확보된 게 얼마지? 이거부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민연금도 내고 있고 내라고 하는 건 다 내고 있는데 그래서 확보된 게 얼마지?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많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종신토록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걸 매달 기준으로 나누다 보면 금액이 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크다 뭐 이 정도면 됐다. 이거 하나로 충분해 할 만큼의 양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뭐 괜찮지 않겠어? 그냥 그렇게 예측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정확히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 확인은 저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분들께 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1인 가족 기준으로 320만 원이면 사실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넉넉한 돈이거든요. 네. 굉장히 만족하셨겠어요. 네, 상담 후 사연자분께서 무척 만족해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퇴직을 앞뒀지만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신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도 좀 되고 또 혼자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좀 막막하기도 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보니까 계획적으로 저축과 지출을 잘 관리하면 각박한 세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서 이분의 궁금증 해소해 드릴까요? 1104님께서 펀드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펀드 변경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납입되고 현재 지금 펀드에 투입되는 부분들은
개인이 그 계약 조회를 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음. 가입자분이 기존에 있는 변액연금, 음. 그 적립금이 변동이 되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첫 번째 그 회사에 해당 회사에 펀드를 1년에 4번 음. 분기별로 총 4번을 자동으로 변경해서 관리해주는 펀드가 있는지 아. 보통 대표 펀드라고 합니다. 아. 요새 보험사들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네. 보증형 연금 상품은 펀드 변경을 가입자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연금 지급 시점의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아, 보증했기 그렇지. 때문에 음. 다만 내가 중간에 해지를 목적으로 펀드 운용을 하고 싶다 공부는 하셔도 되겠지만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첨부해서 네. 만약에 이제 개인이 정말로 음. 이 변액연금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펀드 변경란이 있어요. 아. 거기서 하실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전화 거셔서 그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전화로 상담사 연결해 주세요 하셔가지고 펀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도와주실 거고 아니면 요즘은 휴대폰에서도 모바일로 그 보험사 앱을 어플리케이션 까시면 그래서 펀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펀드 변경을 한다라는 게 내가 골라서 이 펀드 넣고 이 펀드는 빼고 그렇죠. 요거 네. 넣고 요거 빼고 이렇게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펀드가 국내 해외 펀드가 대략 한 30개에서 50개, 많게는 80개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내가 이걸 어디 걸 사서 어디 걸 판다. 요거는 국내, 해외. 요 부분들은 개인적인 공부가 필요하거나 그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런 펀드 변경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으로 펀드 변경을 해주는 상품, 고객들의 성향이 그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처음에 가입할 때 그렇지 않고 내가 주식처럼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면 약간의 그 위험은 있겠죠. 약간이 아니라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변액보험이 주식형으로 100% 자산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걸어둔 상태에서 네. 펀드 변경을 해보는 방법. 채권 몇 퍼센트 두고 맞습니다. 예. 네, 주식을 몇 퍼센트 두고. 맞습니다. 그러면 때마다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시나요? 어떤 것들이 좀 좋다 이런 것들? 매달 1년 12달 펀드 변경하는 게 항상 수익이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연간 1회,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펀드 점검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경 전에 점검을 해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너무 자주 하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 이런 상품들은 왜냐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아무도 예, 어디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미국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미국이 잘 된다는 그런 확정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아, 어디서 들으니까 지금 미국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떨어져. 한국 국내 주식이 좋다더라. 들어갔더니 떨어져. 그렇게 역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네, 자주 그래서 변액보험의 그 펀드 설정 목표가 그 아주 높은 수익과 아주 높은 위험도가 아니라 중위험, 중수익이 대부분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게 돼요? 3에서 7% 정도 보시면 될 것 굉장히 같습니다. 큰데요. 폭이 3이랑 7은 네, 맞습니다. 3에 주의하시면 그래서 변액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요즘 트렌드가 확정형 상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변액 연금 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정리가 된 상품인데 예전에 저는 마이너스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내 연금 상품 수익률이 매달 아마 올 거예요, 여러분도. 그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단 수익률이 적은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이 정도면 적당한가? 거기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입한 연금 제대로 알아서 꼼꼼히 노후를 준비하자. 둘째, 재무의 목표를 정해 목표에 맞는 재무 흐름을 갖자. 네, 이수환 전문가, 송세원 전문가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